안녕하십니까.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법조 칼럼니스트 김용국입니다. 오늘부터 8강 동안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법원 공무원으로 25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할 때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인성이 바른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과연 우리는 법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혹시 법을 모르면 당하는 세상은 아닐까요? 1년에 법원에 들어오는 소송 사건이 610만 건이 넘습니다. 그중에 민사사건이 400만 건이 넘고 형사사건도 150만 건이 넘습니다. 어림잡아 600만 건 이상인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송사를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두렵고 막막한 존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고도의 법률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정도의 관심만 갖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경찰서, 법원, 검찰을 가는 것은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법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 라고 하는 법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왜 법을 알아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대 김모 씨의 사례인데요. 이 김 씨는 블로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블로그를 만든 기념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가요 한 곡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겠죠. 이 방문자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하지만 이 김 씨는 얼마 후 저작권자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됐고 벌금형의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저작권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악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일기조차도 독창성이 있으면 저작권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일기를 사용하더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많은 소통을 하는 시대에는 온라인상으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퍼오는 것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원을 올렸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이라든지 저술 활동을 올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저작권은 친고죄로 분류됩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작권 위반을 했다면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이 전과자가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의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30대 박모 씨는 뒤늦게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인 4천만 원으로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만료된 후 2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됐지만 전세금 4천만 원 중에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집이 은행 대출로 인해서 집주인의 은행 대출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이 박 씨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 대금을 은행이 먼저 챙겨가는 바람에 이 전세권자인 박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주택임차인을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택인도, 즉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부여합니다. 이 대항력이란 집 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흔히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것은 부동산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임차인은 경매를 할 때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주택인도와 확정일자를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뒤에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먼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 씨의 경우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서 한 푼도 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 특별히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5,500만 원까지 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박 씨가 은행 대출보다 늦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만 받고 있었다면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신의 전세금을 찾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몰라서 본 손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40대 최모 씨의 사례인데요. 이 최모 씨는 친구가 1,000만 원 달라는 소송을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은 2년 전에 이미 돈을 갚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최 씨는 약간 황당하다, 억지 주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법원은 이 최 씨 친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민사소송법을 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억지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부당하다는 답변서를 피고가 된 이상 반드시 내야 하지만 이 최 씨는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답변서를 내지 않아야 한 경우에 민사소송법에는 자백한 것으로 보고, 즉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재판 없이 바로 판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부당한 소송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방치했다고 하면 그것은 상대방의 답변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재판에서 침묵은 금이 아니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600만 건이 넘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나 야구와 같은 운동 경기를 하게 될 때도 룰에 따르듯이 법률 역시도 룰을 지키지 않으면 제대로 시합해보지도 못하고 지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빨리 전과자가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댓글 달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5초 안에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댓글로 법정에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나이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A씨는 어느 여배우의 연문서를 댓글로 썼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게임을 하는 상대방에게 화가 나서 댓글로 욕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을 아주 대단한 범죄로 여기시는데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
명예훼손죄가 들어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 구체적인 스토리, 즉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 성립이 되지만 모욕은 경멸적인 표현만으로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댓글,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그리고 SNS에 욕설이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했다가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설사 100%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만 써야 범죄가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진실인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세상에서는 설사 상대방이 먼저 도발을 했더라도 욕설 한마디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게끔 이렇게 제도가 운영되느냐? 그리고 왜 가진 자들에게 법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느냐? 한편으로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착한 사람들은 법을 몰라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도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판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법을 모르고 법을 아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에게 따로 적용되는 법은 없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착한 사람이 법을 아는 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더 이상 나쁜 사람, 그리고 돈만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켜주는 수단으로, 도구로 법을 활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일반 사람, 선량한 사람들도 법을 활용하고 법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8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처럼 착한 사람이 법을 잘 활용해서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